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학 강사 곽원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면서 엄청 춥더라고요. 보통 이런 날씨가 이제 보통 수능 주에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데 올해는 좀 한 주 미뤄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 주 이제 뭔가 느낌은 달라졌지만 매년 이 시기마다 이제 저는 상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고1 올라가는 예비고1 학부모님들 전화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더더욱 많이 받게 되는 게 이제 이 고2 올라가는 예비고2 올라가는 어머님들, 그리고 이제 수능 상담까지, 뭐 물론 제가 수능을 많이 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보통 예전 설명회는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뭐 충분히 어머님들께서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고 충분히 좋은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분명 그 설명회 가서는 되게 좋은 어떤 시스템으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보내보다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대치매과 학원에서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대찬, 두각다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 대치동에서 이름 있는 학원들에서는 다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항상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그 실장님들 또는 어머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실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선생님과는 어떻게 이렇게 이탈률이 적냐고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보통 다른 학원에 있을 때도 보통 한 20명 전후 정도의 학생들을 유지하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랑 뭐 당연히 뭐 이제 밀당도 잘 해야 되겠고요. 그 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성적을 조금이나마 더 다른 학원에 비해서 더 잘 올려주고 더 많은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도 믿고 보내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률이 가장 적었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이맘때예요. 이맘때 이제 예비고1 어머님들한테는 이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고1 또는 고2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어머님들한테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왜 이제 진작 이 수업을 지금 알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름 있고 조금 더 규모가 큰 이제 수업들을 많이 찾아서 가는데요. 물론 좋은 수업들입니다. 좋은 수업들이고요. 그리고 그 수업들도 충분히 우리 친구들의 잠재 능력을 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인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단점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포커싱이 덜 된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저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저만의 어떤 시스템들, 그리고 그런 클리닉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감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렵지만 뭔가가 된다라는 느낌, 뭔가가 퍼즐 짜 맞추는 것처럼 짜 맞춰진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소감을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냐면요. 이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뭐 아직 지금 당장 우리 친구들이 등급이 원활하게 엄청 좋거나 아니면 빛나는 결과를 얻은 친구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하면요, 충분히 나중에 이제 결과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제 봐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마지막 PPT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라도요,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수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친구들이랑 좀 더 같이 이제 뛰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옛날에는 챌린지로 어떤 것들을 준비했었냐면, 학생들은 새벽 1시까지 이제 집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고, 공부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을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집에 보내놓고 저는 이제 인근 헬스장 가서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 한티역 스포이니가 이제 24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0kg 정도 뺐는데요. 네. 한 달 정도 해서 10kg 정도 뺐는데, 네. 일부러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빼려고요. 네. 그게 준비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 에 앞서서 이 솔루션 해결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질문에 있어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세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선행 느린 친구.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 세 번째는 시간을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친구.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좀 성적 향상 또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선행이 느린 친구. 당연히 선행이 느린 친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는 조금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제 경험상 선행이 조금 덜 했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전까지의 공부량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때 동안 한 10년 동안 대치동에서 수업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를 좀 덜 하려는 아니면 덜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성적을 어떻게 해야만 성적을 올릴 수 있냐면, 당연히 수업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수업이 좋다라는 게요, 단순히 선생님이 앞에서 그냥 잘 떠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을 하고 우리 친구들을 지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물론 이제 고1이 된지 고등학생이 된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공부 방법은 고등학교식 공부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입반 문의가 와서 또는 이제 우리 친구들을 지도 클리닉 하면서 옆에서 봐오면요,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어떤 공부를 하다가 또는 숙제를 하다가 어떤 부분에 막혔어.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친구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뭘 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어떤 이제 티칭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의 어떤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접근법과 그리고 훌륭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다양한 풀이라는 건요, 사실은 별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할 때 물론 무조건 이런 풀이 무조건 저런 풀이가 좋아 라는 게 아니라, 이런 풀이와 저런 풀이를 여러 가지 풀이들을 다양하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섭렵해 갈 수 있으면 충분히 다양하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요즘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되게 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빠른 풀이는 뭔가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물론 이 빠른 풀이, 이런 이제 퀵풀이라고 하는데, 이런 풀이들은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그 풀이를 실전에서 쓸 수 있게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에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그런 빠른 풀이, 좋은 풀이에만 의존하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의 어떤 그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풀이도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공을 다질 수 있는 탄탄한 풀이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양한 풀이와 접근법을 계속 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그 스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회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영상도 항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좋은 풀이, 좋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이 당연한 게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저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수업은요, 물론 이제 고2 올라간다면 이제 내신에 있어서 수능과 모의고사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내신에서 만나는 문제들과 모의고사 문제들은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신스러운 문제들도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다루고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의 교재에 아직도 뭐 내신에 나오지 않은 문제들 또는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이 내용은 빠졌는데 계속 수록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 역시 수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긴 되겠죠.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뭔가 지금 아직 시간이 많지 않고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계속 풀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친구들은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중률 높은 문제들, 조금이라도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저는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오른쪽에 이 자료는요, 사실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화면 자체를 그냥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중동띵 학교 뭐 무슨 기출 난이도 중, 그리고 여기는 진선여고, 그리고 또 어떻게 중학교 그 난이도 중 문제 해서 모든 학교의 문제들을 그냥 데이터베이스 정리해서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작업을 해놨습니다. 2022년 작업은요, 그 작업물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학생들을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끝나면 2022년 자료도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교재 만들 때는요, 시험 문제 풀다가 이 문제 좋네 해서 하나 띡 넣고 그렇게 넣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넣다 보면 경향성을 전혀 교재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학교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이제 목동에 우수한 학교들 40개 정도의 학교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다 통으로 집어넣어서 난이도 분류, 단원 분류, 유형 분류해서 그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올해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안 나오네, 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이용해서 교재를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거의 그대로 적중되거나 아니면 그 실제 실전 문제에서 착안되는 그 핵심 테마, 핵심 아이디어가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들도 저희가 계속 이제 많이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냐? 당연히 문제풀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신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어떻게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심어줄 수 있냐? 다른 거 없죠. 본인이 방금 배웠던 거를 본인이 쓸 수 있고 써서 맞출 수 있으면 그러면 자신감이 그만큼 올라가는데요. 자, 근데 보통 수업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수학 선생님들의 어떤 특성상 굉장히 이제 내용을 쉽게 가르치고 문제는 어렵게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스스로 이 쉬운 내용과 어려운 문제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하곤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예전에 수학을 굉장히 다들 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내곤 합니다. 다만 그렇게 내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점점 나는 1을 배웠는데 자꾸 3, 4를 물어봐. 근데 이게 다른 건가? 라고 하면서 공부는 공부대로 하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재에 대한 문항들을 이제 본교재 문항과 그 유사한 문항들을 워크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재들에 대해서 다 무조건 단원별, 유형별, 그리고 난이도별로 착착착착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그 화면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상중하가 있으면 좀 이제 많이 다져야 되는 친구들은 중하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한 친구들은 중상 난이도, 이런 식으로 제가 숙제를 낼 때도 이 난이도별로 우리 친구들한테 숙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친구들한테 맞는 레벨의 공부가 가능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신감을 얻은 친구들에 한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조금 더 발전적인 문제들을 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잘 찾을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거나 또는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방향성을 못 찾아서 이제 열심히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오답 관리 또는 반복 학습입니다. 이게 수학이 당연히 암기가 아니고 반복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뭔가를 외운다고 해서 이게 성적이 단순히 오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영어도요, 사실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 그리고 회화는 다르잖아요. 수학도 내신 수학과 모의고사 수학 그리고 진짜 수학들이 하는 또는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수학이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솔직히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은요, 물론 수학적인 어떤 역량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단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단기 레이스에 맞는 암기라든지 죄송합니다. 암기라든지 어떤 반복 학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뭐 집에 가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아무리 지도를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한 12시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냥 그 현장에서 또는 그것들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오답 관리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뭐 당연히 어머님들 뭐 중학교 때부터 또는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많은 수학 공부들을 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는 것 정도는 사실 뭐 이거는 이제 거의 수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오답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오답 문제에 대한 풀이만 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친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 테스트, 약점 체크를 위한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에 1, 2, 3, 4번이 있으면 이 1번 문항을 틀렸을 때 1번 문항에 대한 유사 문항들을 난이도별로 이렇게 4개를 붙여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문항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이 문제를 충분히 좀 더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관된 문제들을 좀 더 완벽하게 케어하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점이 이제는 나중에 되면 강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잘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약점이 이제 강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조금 더 체계적인 오답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좀 더 남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치동에서 수학 선생님인데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계약이 됐는데요. 저기 이제 대치사동 주민센터 앞에 있습니다. 아직 간판도 아직 달지 못했어요. 간판은 이제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 달 건데요. 이미 이제 뭐 계약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우리 친구들은 이 연구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은 클리닉을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잔꾀를 또 부리더라고요. 왜냐면 스터디 카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또 타임아웃 작전을 씁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갈 테니까 꼭 신데렐라처럼 이제 그 시간만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 그러면 그 시간을 무한정으로 늘려주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이제 제 단독 이제 연구소인데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그날 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오답이라든지 또 질문들은 다 처리하고 갈 수 있게끔 이제 공간을 확보했고요. 뭐 이 클리닉 연구소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뭐 화목에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이제 화목 저녁에 클리닉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만약에 질문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목요일엔 다 처리하지 못했어, 그러면 금요일에 또 이제 같은 시간 10시 이후에 와서 또 클리닉 받는다거나, 또는 뭐 주말에 더 와서 좀 클리닉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관리들, 끊임없는 관리들, 또는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가면 성적은 올라라는 어떤 생각으로 뭐 그냥 마지못해 오는 것 같고요. 어머님들도 어쨌든 보내놨더니 뭐 공부를 하는 것 같고, 근데 공부하는 게 단순히 하는 실력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결과로서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 수업에 보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맞춰져야 저 역시도 우리 친구들이 저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커리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성적을 계속적으로 올려주면서 저 역시도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페이지가 바로 수업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이거 말고 이 세 가지 솔루션을 활용해서
마지막에 이제 수강 후기가 있는데요. 이제 물론 제 수업은요 보통 고1, 2 대상이기 때문에 수능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뭐 정규반을 개설해서 수업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저랑 조금 더 인연을 좀 더 오래 가져갔던 친구들인데요.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요, 저 친구는 이제 여기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학년 여름방학 때 저한테 왔는데, 이제 한영외고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한영외고에서 5등급 나섰어요. 엄청나죠? 네. 근데 아마 최초일 거예요. 한영외고, 서영고 다 합격했습니다. 네. 이건 뭐, 전화번호에서 연결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왜 제 성적을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냥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걸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뭐 딴 건 필요 없고 그냥 수강 후기 줘 했는데 그냥 한마디 했는데요. 그냥 이거를 이 페이지에 사실 다 못 담았어요. 사실 엄청 많이 줬거든요. 네, 이런 친구가 있었고요. 나머지 두 친구도요. 여기 1, 2, 3번에 해당되는 그런 솔루션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원래 하나하나 다 매칭시켜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일부러 이렇게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 갔고요. 물론 뭐 대학교 가는 과정에서 있어서 뭐 제 역할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됐고 또 다른 부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수업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가장 빠졌군요. 이걸 잠깐 짧게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방금과 같은 이 1번, 2번, 3번 솔루션에 담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어떤 수업을 준비를 했냐. 일단 첫 번째, 수학원 실력 심화 수업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 이제 수학원 그러면 사실 약간 진절머리가 나는 어머님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학 상하 때는 안 그랬거든요. 수학 상하 때는 뭔가 수업을 한두 번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뭐 센 정도는 풀고 또 한 번 더 들으면 1푼 뭐 이렇게 한 번 들을 때마다 레벨업이 되는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수학원은 뭔가 무슨 밑빠진 족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공부해도 얘가 뭐 예를 들면 조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풀어도 이반 테스트 가서 뭐 수학원 성적 받았더니 수학원 기본기가 안 된 것 같아요. 또는 문제풀이가 부족합니다. 와 같은 답변을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저 역시나 사실 이번 교육과정에 있어서 수학원이 왜 갑자기 이렇게 튀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갔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제가 뭐 의문을 가진다고 한다고 해서 뭐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최대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가르치긴 합니다. 이 지수로그가 여기 있어야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지수적인 어떤 데이터를 잘 이용할 거다라고 포장을 해서 가르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꽤나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고 원래는 수열이 가장 만만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열이 가장 갑자기 어렵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니 수능에서 수열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내신에서도 수열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거를 타산이 없는 거죠. 이제 지수로그 어렵고 삼각함수 얘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고 수열 얘는 만만한 것 같은데 엄청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계속 뭔가 어려운 느낌이 받는데요. 이제는 그게 선행이 아니라 현행입니다. 이제 예비고 2 학생들한테는 이제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제 현행이 되겠고요. 예비고 1 학생들한테도 사실 이 수학원이 더 이상 그렇게 먼 미래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야 사실 이제 선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고등 와서는 선행할 수 있는 타이밍이 딱 방학 시즌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놓치면 이제 다음 여름방학 근데 여름방학 때는 계속 뭐만 해야 되냐면 사실 수화만 해야 돼요. 수화, 경우의 수, 그 지긋한 경우의 수와 함수만 주장창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타이밍 놓치면 다음 겨울방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조금이나마 이 수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이제 우리 친구들이 소화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짧게나마 2회독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독에서는요 수학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 바퀴 돌릴 거고 2회독에서는 이제 당장 봐야 되는 내신 중간고사 범위에 맞게끔 수학원을 다시 한 번 더 돌리되 조금 더 내신에 나오는 유형들로 조금 더 발전적인 문제들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수학원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번 겨울방학, 이 긴 겨울방학을 이제 수학 공부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학원은 필수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수학2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수학2는요, 수학1과 다르게, 이건 좀 할만해요. 이건 처음에 할만하고, 그 말로만 들었던 미적분이 생각보다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개념 수업을 들을 때까지만은요. 근데 개념 수업 넘어가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과목이 바로 이 수학2입니다. 왜냐면, 현재 이번 수능이 참 이제 이상하게 나왔죠. 이번 수능이 뭔가, 안 그럴 것 같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어렵게 나왔는데, 근데 그 어렵게 나왔던 포인트들이 대부분 다 이 수학2에서 나왔습니다. 이 수학2라는 과목은요, 이 다른 과목들은 사실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데 수학2는 굉장히 좀 깊이가 깊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만 우리 친구들이 수학2에 대해서 문제를 잘 풀거나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학2는 너무 단계를 빠르게 높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한테 맞는 레벨로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적절한 어떤 수업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2 같은 경우는 제가 개념 수업과 실력 수업 이렇게 난이도를 아예 분리시켜서 다른 수업들은 개념 실력 이러면서 뭉뚱그려서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수학2는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수업과 실력 수업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이제 수강할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학2 특강도요, 마찬가지. 저는 특강과 정규반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정규반에서 하는 것은 다 특강에서도 하고 있어요. 정규반에서 클릭을 한다? 특강에서도 클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겨울방학 때 가장 제가 또 걱정하는 것들 중 하나가요. 뭐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소위 이제 가방만 울러매고 학원 탐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방만 울러매고 이 학원 저 학원 왔다 갔다 하기만 합니다. 영어나든지 국어, 사탐, 과탐 이런 과목들은 그런 게 가능합니다. 괜찮고요. 근데 이제 이 수학은요. 반드시 수업을 들었으면 한 3시간 들었으면 1시간 또는 2시간은 앉아서 문제 푸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사실 학원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 이때까지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은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은요, 소화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만 우리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우리 친구들한테 고려시켜서 이번 겨울방학 스케줄 잘 짜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수업 스타일은 다른 이제 화려한 어떤 수업 스타일과는 다르게 조금 진득한 스타일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과목들은 사실 사탐 선생님 또는 과탐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굉장히 화려하시죠. 근데 수학은 그 화려함이 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어떤 PPT라든지 이런 게 좀 단조로울 수 있는데 다만 화려하진 않을 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무조건 다 이제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결과를 내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이번 겨울방학 계획 잘 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